실버타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문득 노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내용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제목이 왜 하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암튼 인류 역사를 다 뒤져봐도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나마 전 세계에서 그래도 조상들을 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사는 것이 일상의 상식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노인들을 위한 세상은 아니었지요. 우리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들을 키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비록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면서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이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아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스스로 자식들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신들의 노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건 수천 년 세월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에너지입니다. 물질의 에너지가 있고 비물질의 에너지가 있죠. 몸은 물질이라서 물질, 즉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살아갑니다. 영혼은 비물질이라서 지식이나 정보 같은 비물질의 에너지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여 살아갑니다. 특히 이 비물질의 에너지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립되고 홀로 되면 영혼의 에너지가 약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고받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게 되면요. 이 정체되고 발전이 없어서 답답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이건 마치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같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대단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노인의 지식 정보와 또 중심이 되는 가장의 지식 정보 그리고 어린아이의 기운까지 이 3대의 기운이 섞여지면 집안의 안정감도 돌고요. 또 새롭고 신선한 에너지 그리고 왕성한 활력의 에너지도 함께 가지고 있게 되죠. 만약에 한 집안에서 내려오던 고인물과 같은 생각들이 있다면 며느리나 대리사위 같은 외부의 에너지가 한 번씩 들어와서 물갈이도 일어납니다. 이처럼 수천 년간 내려오던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 양식에 변화가 생겼죠. 서구식 생활 양식과 문화가 들어와서 서구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생활을 주도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80년대를 돌이켜보면요. 우리나라의 가족 중심의 문화를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의 개인주의를 비웃었죠. 20세가 되면 자식들이 독립을 해서 분가를 해나가는 서양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존의 가족주의 문화와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가 뒤섞여 버리더니 부모를 봉양하는 가족 문화는 해치돼 버렸고요. 또 20살이 넘은 아이들이 분가하는 일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여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참 이상한 문화가 만들어져 버렸죠. 우리나라에서. 어느 도인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참 독특한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한반도는 수천 년간 문을 걸어 잠그고 오로지 혈통을 보존시키면서 이 지구상에서 거의 숨겨진 채로 살아왔고 다른 나라들은 문호가 다 열려서 경쟁과 무수한 전쟁과 교류 속에서 저마다 자신들의 문화를 성장 발전시키고 종국에 가선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전쟁을 잠시 멈춘 뒤에 다시 한반도를 이 전쟁으로 깡그리 부셔놓고 이 대한민국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를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들을 어떻게 융합시켜야 하는지
지금 실험 중에 있다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들의 잡탕 상태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됐어요. 종교만 하더라도 한 나라에 이처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종교가 다르면 전쟁이 나거나 학살이 일어나죠. 그 자비를 주창하는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도 종족 학살이 일어난 적이 있고요. 그만큼 종교나 사상이 무섭습니다. 이 부모 자식 사이라 하더라도 종교나 사상이 다르면 갈라지게 되죠. 이 우연인 것 같지만 100세 시대가 열렸고요. 그만큼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들이 노인으로 살기에는 살아남아야 할 시간이 무척이나 오래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부모님 세대들처럼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서 할 일 없이 노년을 보내기에는 우리들이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렇다고 우리들의 주장을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하는 30, 40대들이 이겨먹을 수도 없죠. 우리가 뒷방 노인네로 물러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조차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이처럼 완벽한 세대 분리에 가까운 생각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내에서 실버타운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정말 또 새로운 실험이 일어난 거죠. 현재 아무도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제 막 실버타운이 만들어져서 이제서야 겨우 살아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갈지 또 어떤 병폐를 낳고 사회적인 부작용을 만들어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실버타운은 새로운 생활 양식입니다. 말 그대로 노인들만을 위한 노인들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노인을 돌보는 인력은 젊은 사람들이어야지 노인들이 그 인력을 담당할 수는 없겠죠. 결국 돈으로 젊은 인력들을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나요? 지금 대기업도 그만두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주면 하려는 친구들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러자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점점 비싸지겠죠. 돈이 없는 늙은이들은 실버타운에 갈 수도 없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사실 많지도 않죠. 대부분 조선족이고 조선족 가운데서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나이가 60세에 가까운 사람들 뿐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서 요즘엔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죠. 실버타운이 운영되려면 그 인력 확충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할 겁니다. 값싼 노동력은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그 필리핀에서 인력을 수입해 오려는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일은 사실 그 한계를 금방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 곧 죽을 거니까 우리들만 문제 없으면 되지 하는 방식이라면 할 말이 없고요. 우리들은 왜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사서 쓰는 일이 왜 한계에 부딪히는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반드시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실버타운처럼 노인들끼리만 모여서 살게 되면 이 고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끼리 주고받는 정보들은 고만고만해서 그나물의 그 밥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들, 지식들, 생각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방식이라면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젊은 세대들은 금방 지쳐버리고 말 겁니다. 더군다나 노인들이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특히 베이비 부모들은.
안 그래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젊은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과거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참 건강한 생활 방식이었다라고 설명을 미리 드렸던 겁니다. 3대가 같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구시대적인 것 같아도요, 모두의 건강에 참 유리한 방식입니다. 일단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요, 집안이 안정적이 됩니다. 이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에요. 노인과 어른은 분명히 좀 다릅니다. 노인은 나이만 먹어서 별로 쓸모없는 존재고요. 어른은 말 그대로 그 공경을 받을 만한 중심이 되는 존재입니다. 정신적인 지주인 셈이죠.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집안이 안정이 됩니다. 이것이 어른들이 갖고 있는 힘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열이 나도요, 애 엄마는 경험이 없어서 콩팔칠팔 날뛰어도 어른은 방방 뜨지 않아요. 우선 애를 안고 달랩니다. 이 아이는 그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죠. 보호를 받으니까요. 이것만 해도 일단 아이는 달라집니다. 진정이 되죠. 그런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같이 날뛰면요, 아이는 더 불안해지고 더 쉽게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인데요. 또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대들기도 하고 오만 짓을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또 행동이 달라집니다. 쉽사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못하죠. 그런 게 덜해지고요. 부모가 엄해서 까불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고 까불 수 있어지기도 합니다. 참 이 3대의 묘용이라는 것이 집안의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남녀가 충돌을 하고 음양이 부딪힐 때 가운데 중재자 같은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게 되면 균형이 잡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청동향로 같은 거 보면 발이 3개죠. 이 발이 3개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지금 노인들의 재력이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재력을 어떻게 빨아먹을까 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실버타운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실버타운은 그리 오래 지내지 않아서 실패할 상품이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이 실버타운의 형태를 3대가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이 훨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요,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내가 해왔던 일들이, 그리고 내 삶이 보람이 없는 것이죠. 이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노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살아남은 날들을 그저 시간을 보내는 거죠. 물론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이것저것 즐기면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봤자 그것도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이게 10년이나 계속 그렇게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과연 재밌고 즐거울까요? 제가 볼 땐 아무리 길어봐야 몇 년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는 상태 내에서 돈으로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다 죽는 인생이라면 과연 행복할까요? 돈이면 해결이 다 될 것 같지만,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3대가 같이 사는 시스템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이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이 점에 집중을 해서 봐야 할 거예요. 일단 서로 다른 세대들이 같이 살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생존에 더 집중을 했을 거예요. 논이나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이들은 그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각자 알아서 성장을 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부모들이 간섭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힘을 가진 세대의 말을 따르는 것이 당연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듣는 건 당연한 셈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뭐든 흘러갔을 거예요. 이 흐름에 균열이 생긴 건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세대들입니다. 몇천 년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뒤집어진 건 바로 우리 세대들에게 일어난 일이니까요. 왜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어느 도인의 관점입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해서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모든 지식을 바로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아남은 우리들이 쓸어먹었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5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출발해갖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인류가 수천 년간 이룩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집약한 집약체였다는 거죠.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과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과 자녀들의 세대들의 차이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전기도 제대로 없었던 시절에 태어나 살아온 사람의 생활 습관과 컴퓨터를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켜놓고 사는 세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같을 수는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으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우리의 아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시대를 살아냈고 우리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환경 속에서 그 아이들의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뿐이죠.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시대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다만 위계 질서는 분명히 존재하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윗세대들에게 힘이 몰려 있어서 아이들은 그저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윗세대들에게 도움을 받는 태도를 배우고 익혀야 할 테고요. 비록 어른들의 아이 돌봄이 의무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지만 더 아프고 덜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싸가지 없는 놈과 싸가지 있는 놈이 받아먹을 수 있는 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세대들이 함께 사는 것은 생존 전략으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필요로 하고요. 그 기본적인 형태는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기본에만 충실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서로 의논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주거 방식은 한 집안 안에서 다 같이 사는 것보다는 좀 세대가 분리되지만 바로 옆이나 위아래 형태처럼 가까이 사는 게 좋을 겁니다. 대신 가까이 살되 불쑥불쑥 찾아오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의 사생활은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겠죠. 이것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하게 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의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사실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아무리 엄마의 집이라고 해도 엄마의 집 살림살이를 남의 집 살림살이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아무리 내 자식의 집이라고 해도 남의 집 살림살이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서로 어울리고 섞이는 형태가 3대 7 정도가 적정한다는 거죠. 30% 정도는 공통분모로 어울리고 70% 정도는 개인적인 삶으로 인정해주는 형태일 때 아무런 탈이 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남과는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30%의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아이들이 아직 독립하지 않아서 같이 한 집안에 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20살이 넘은 성인이라면 30% 정도는 공유하고요. 70% 정도는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70%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형태냐? 부모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자식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더라도 내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 절충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견을 제시했으나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상대를 설득하려고 계속 물고 늘어져서 할 얘기 또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서로 얘기를 했을 때 가볍게 의논 합의된 것이 있으면 그것만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원하는 것을 말은 하되 절대 강요하지 않는 훈련을 우리는 해내야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협상을 할 때는 요령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어서 부탁을 하는 쪽이 누구냐라는 거죠. 만약 부모가 부탁을 해야 한다면 부모가 을이 되고 자식은 갑이 됩니다. 자식이 부탁을 해야 한다면 자식이 을이 되고 부모는 갑이 되겠죠. 뭐 부모 자식 사이에 갑을이냐고 얘기하는데 이건 철저하게 갑을 관계로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지만 문제가 보이고 해결이 돼요. 또한 부탁이 들어올 땐 거래를 해야 합니다.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나도 부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보통은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니까 대부분 자식들은 경제적인 부탁을 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 부탁을 해올 때 부모는 평소에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이런 거는 좀 고쳐줬으면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거죠. 네 부탁을 내가 들어주게 되면 너도 이런 거 고쳐. 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만약 서로 이렇게 부탁을 주고받는 거래를 한다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3세대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이 필요로 합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법칙 말이죠. 누구에게도 불공평하지 않고 불만이 생기지 않는 자연의 법칙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3대 7의 법칙일 겁니다. 이 3대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3세대들이 같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것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 늘봄 학교라는 것을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초등학교에 늘봄 학교 같은 아이돌봄 시스템이 필요로 하다면 은퇴한 어른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 그냥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왜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분리가 돼야 할까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자기 활동을 하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 활동을 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죠. 꼭 뭘 가르쳐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교육할 것들은 하면 되죠. 아이들은 그 활동이 끝난 뒤엔 재밌게 뛰어놀 수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어른이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만 놀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어른들이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교사 인력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지면서 저절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 갑니다.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되니까요. 또한 공동체를 이렇게 식으로 만들다 보면 서로 아는 사이들이 되겠죠. 몇 호의 누구네 집 아이, 누구네 집 어르신처럼 서로를 아니까 걱정도 덜하게 될 테고요. 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란 생각이 듭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 육아 문제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출산율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어른들도 할 일 없이 노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이 커가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보람도 없고요.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본인의 에너지가 리프레시 되는 일석이조가 될 겁니다. 꼭 내 손주를 길러준다고 집안에 갇혀서 사는 개인적인 형태의 육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육아의 형태라면 집안에 갇혀서 심심한 게 아니라 탁 트인 공간 속에서 내 취미 활동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하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돌보는 형태의 육아라면 어른들도 힘들어하고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것이 재미있게 이루어지는 기획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처럼 3세대가 같이 사는 타운을 만드는 것이 왜 좋냐면 일단 노인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미난 것은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쉽까요? 일단 저의 경우 아버지하고 장인어른을 5년 이상씩 모시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 결과 이 노인들이 자기 할 일이 있을 때와 자기 할 일이 줄어들 때의 건강 상태 그리고 총기 같은 것들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노인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은 건강 상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노인 건강의 첫 번째는 이 사회에 내가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인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는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 생각하는 노인들은 100% 건강이 무너집니다. 아직 내가 건강하고 할 일이 있다며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쉽사리 건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적당하게 건강을 돕는 운동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 주기만 한다면 이 공동체에서는 일단 병원에 가는 노인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병원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저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풍경들을 보게 될 겁니다. 3세대가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또 3세대가 모여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또 3세대가 모여서 토론을 하는 모습이 일상화된다면 이 마을 사람들 모두의 영혼이 청춘인 공동체가 될 겁니다. 공동체 운영에 관한 회의에도 적극 참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노인들도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공동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늘상 이루어질 테니까요. 공동육아를 담당하는 어른들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같이 사는 누군가가 어른들을 위한 일상생활의 교육을 담당해 준다면 쉽사리 해결될 수 있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 공동체에 사는 누군가가 맡아서 하게 된다면 믿을 수 있고 또 일자리 문제도 저절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최고급 컨시어지 서비스라는 것도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편의 시스템도 공동체 일원들이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되죠. 가령 노인들의 경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들이 힘들어서 실버타운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공동체에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공동체 식구들 중에 누군가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식당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몇몇이 힘을 합해서 공동체 식당을 운영하면 되겠죠. 금액은 실버타운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비용과 비슷하게 받으면 될 테고요. 카페도 같은 식으로 운영하면 될 거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밖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같은 보수를 받고 공동체에서 전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될 테고요. 결국 이 사회의 축소판이 공동체인 셈인 거고 이 공동체가 확장이 되면 이 사회고 국가이면서 전 세계라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런 타운이 늘어나게 되면 또 서로 연대가 가능해지고 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이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어 갈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대기업이나 기업 회사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곳에 직장과 직업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서울로 대도시로 몰려가는 젊은이들도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창업도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에서 누군가 기발한 아이템을 만들어낸다면 마을 사람들이 주주 겸 투자가가 되기도 하고요. 마을 중심의 기업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마을 경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저절로 따박따박 돈이 만들어질 테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낙오되는 세상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과 똑같이 배워서 사회적인 욕망이 커진 여성들에게 집안일과 육아로 자아 실현을 접어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가족과 가정에서 출발해서 이 사회와 전 인류로 확장될 수 있는 주거 문화, 주거 환경을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꼭 대기업이나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만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가족으로 출발을 하는 사회적인 시스템, 자아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의 샘플이라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그때 가서도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할까요?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이 사회의 출발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과 같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된다면 어떨까요? 실버타운을 소개하는 어느 부부의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두서도 없고 당황스럽죠? 혹시 이 생각이 좀 날아가 버리기 전에 이야기를 쏟아내고 기록해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두서없이 좀 떠들어 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할 사람들이 좀 모이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같이 할 사람들이 너무 없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시길 빕니다.